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불안과 방어 기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프로이드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성격 심리학 서적에 나온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보신 분들 중에는 그 9가지 각 유형마다 주로 쓰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내용들도 염두에 두면서 이 불안이라는 관점에서 방어 기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방어 기제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은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는 현실 불안이에요. 이건 가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그 어떤 위협을 가했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프로이드는 자아의식 세계가 자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무의식 세계의 원초와 또는 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겹쳐서 슈퍼에고인 초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신경증적 불안은 바로 자아와 그 이드 사이에서의 컨트롤이 안 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이드 안에 있는 그런 욕망과 감정, 이런 것들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불안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불안인데요. 자아가 이제 초자아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도덕적인 규범이나 아니면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걸 느꼈을 때 도덕적 불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현실 불안을 제외하고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의 그런 자아와 초자아와 원초와 사이에서의 갈등에 의해서 빚어지는 불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어 기제는 바로 그러한 내면의 불안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방어 기제는 내면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아가 발달시키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아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방어 기제를 주로 쓰는 그 방어 기제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무의식적인 자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증적 방어입니다. 여기에는 억압, 반동형성, 대치, 합리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억압은 아주 대표적인 방어 기제죠.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바로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억압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반동 형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그 미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노나 증오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해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거죠. 그런 불안을 반동 형성이라는 행동으로 어, 표출하는 겁니다. 대치는 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직장 상사에게 내가 음, 그 쓴소리를 들었는데 직장 상사에 대한 그 감정을 오히려 내 팀원에게 막 이렇게 혼내키는 거죠. 말하자면. 자, 합리화는 저 포도를 먹고 싶지만 저건 신포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성숙한 방어에는요. 첫 번째 이제 퇴행인데요. 이제
첫째 아이가 대소변을 잘 가리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겨서 둘째 아이에게 사랑이 집중이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불안해서 대소변을 다시 지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퇴행이라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되고요. 신체화는 가령 이제 그 대학생인데 시험을 앞두고 너무 그 시험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이 심하니까 바로 시험 전에 눈이 잘 안 보여서 공부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눈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동일시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예를 들자면 이제 어린 아들 입장에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아주 힘세고 강한 아빠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빠를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 아빠를 나와 동일시해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쓰고요. 행동화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와 어떤 오전에 와이프하고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기 욕구 불만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껴든 그 상대방 운전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억눌린 욕구를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자기도 너무 흥분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행동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기애적 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이에요. 부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부정해버리는, 부인해버리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 8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강한 사람에 대한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령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암이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죠. 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옳고 좋고 나쁜 거에 대한 분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성격이 불같아서 미지근한 건 난 못 참아.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먼저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투사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어 기제죠. 예를 들어서 상사와 내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적개심을 품고 있는데 오히려 상사는 이 직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개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사가 자신을 대하는 말과 행동, 그런 태도가 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지? 이렇게 그 인식을 해요. 또 때로는 스스로가 이제 그 바람 피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그런 불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바람 핀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또 엄청나게 그 화를 내면서 이제 뭐라고 막 하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이것을 상대편에게 투사해서 그런 감정들을 자기가 대신 느끼기도 하고 대신 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바람펴서 힘들어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그 상황이 된 양 이렇게 투사해서 막 같이 언성을 높여주고 남편 욕을 하고 이러는 거죠. 자, 방어 기제 중에서 그래도 좀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화예요. 승화. 예술가들이 주로 쓰는 거죠. 예술가들의 삶의 그런 고뇌, 뭐 슬픔, 고독,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성숙한 방어고요. 뭐 이타주의나 유머 이런 것들도 성숙한 방어라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좀 그 이마가 넓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장,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외부 강의가 별로 없지만요. 강의장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러는 거죠. 아, 좀 강의장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의장이 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체 발광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찌 보면 단점, 뭐 결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성숙하게 이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이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불안,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그리고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적 불안은 그 내면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그런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불안을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어 기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